참 시원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맛볼 수 있는 시원한 샘물. 그 맛을 보는 순간 이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시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그 건조한 환경 탓에 사람들은 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활력을 주는 물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의 치유제로 알려진 프랑스 루르드 지방의 샘물, 그 힘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800km. 피레네 산맥 기슭에 있는 루르드는 인구 15,000의 작은 도시지만 이곳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은 연간 600만에 달한다. 기록에 따르면 14세의 소녀가 이곳 마사비엘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목격하고 땅을 손으로 파서 솟아나온 샘물을 마셨다고 한다. 이 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71년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신장암을 앓던 3살짜리 여자아이를 루르드의 물이 치유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그리고 루르드 의료국이 처음 문을 연 1883년부터 그 소녀와 같은 기적적인 치유의 기록들은 차곡차곡 쌓여왔다. 특히 물로 의한 치유가 인정된 경우 루르드 의료국은 완치 증명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100년이 훨씬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난치병 환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돼준 루르드 샘물. 병을 고치기 위해 루르드를 향하는 환자들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신비의 힘은 여전히 베일 속에 쌓여있다. 질병을 치유하는 물, 그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물과 인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수정단입니다. 생명 탄생의 시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되면 90%가 되고 사춘기 이후로 몸이 다 자란 성인이 되면 70%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는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무려 100조 개나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물속에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겠는데요. 다량의 산소와 영양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물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물은 인체가 수행하는 수만 가지 신진대사를 촉매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인체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이야말로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이란 뜻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질병을 치유하는 물은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물 많이 드십니까? 이 물을 많이 마시면은 체내 독성 물질이 많이 배출돼서 방광암이나 대장암 등 암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재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몸의 80에서 85%는 수분입니다.
이 가운데 1% 이상이 부족하면 탈수 증세를 일으킵니다. 소변 등으로 배출되는 양은 체중의 4%나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물은 식사할 때만 먹고요. 주로 커피나 음료수 마시거든요. 하루에 한 7에서 8잔 정도 먹습니다. 이상적인 수분 섭취량은 성인 남성은 하루에 12컵 정도인 2,900cc, 여성은 9컵인 2,200cc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인지 능력이나 육체 활동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각종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등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내 발암물질이 쉽게 배설돼 방광암이나 신장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장암과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물을 적게 마시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약 70% 정도 위험이 높고, 대장암의 경우에는 그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약 40% 정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수분 섭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의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올라가거나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숙입니다.